민서야, 내가 널 찾았어의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그녀의 숨을 멎게 했다. 20년 만에 쌍둥이 언니 민주가 보낸 편지였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눈송이가 흩날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왜 이제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서와 민주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다. 하지만 5살이 되던 해 부모는 그들을 버렸다. 민서는 고아원에, 민주는 먼 친척 집에 맡겨지며 두 자매는 생이별을 당했다. 그 이후로 민서는 단 한 번도 민주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매일 밤 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지만 세월은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제 23, 민서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홀로 살아가는 터프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밤에는 가죽 재킷을 걸치고 오토바이를 몰며 자유를 만끽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편지에 적힌 장소로 향했다. 한강공원, 오래된 벤치 옆 그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긴 머리를 스카프에 감싼 여성이 눈 속을 뚫고 걸어왔다. 민주의 얼굴이었다. 민서는 순간 숨이 막혔다. 언니는 어린 시절의 그 부드러운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민서야,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서는 단단한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이 녹아 있었다. 민주는 한 걸음 다가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도 널 찾고 싶었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민주는 민서와 달리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 집은 사랑이 없는 곳이었다. 양부모는 민주를 학대했고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가혹하게 대했다. 민주는 18배 집을 나와 홀로 생계를 꾸렸다. 그녀는 예술가로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민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두 자매는 벤치에 앉아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자신의 거친 삶을, 민주는 숨겨왔던 상처를 털어놓았다. 넌 날 어떻게 찾은 거야? 민서가 물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5살의 두 자매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걸 간직했어. 그리고 널 찾기 위해 모든 기록을 뒤졌어. 그 순간 민서의 단단한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언니를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시작에 불과했다. 두 자매는 서로를 찾았지만 그들을 버린 부모와의 과거, 그리고 민주의 비밀, 그녀가 사랑하는 여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민주는 민서에게 자신의 연인, 지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민주와 같은 예술학교에서 만난 25살의 한국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화가로 민주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보수적인 가정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는 그녀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고 민주는 지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민서야, 나 좀 도와줄래?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널 어떻게 버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고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번에는 함께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부모가 아직 살아있고 두 자매의 재회로 인해 그들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민서와 민주는 이제 단순한 재회가 아닌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민서와 민주는
한강변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서는 민주의 삶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너, 예술가라니 나랑 너무 다르네.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부러움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꿈을 위해 싸웠고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었다. 반면 민서는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다. 민주는 지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지은은 민주와 달리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그녀의 그림은 강렬한 색채로 가득했고 그 안에는 자유와 저항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가정은 그녀의 예술과 사랑을 억압했다. 지은이 아버지는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했어 민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사람은 지은이를 강제로 시집 보내려 해 우리가 도망치지 않으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인간, 내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볼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민서야, 넌 여전히 성격 급하구나. 하지만 지은이를 지키려면 더 큰 계획이 필요해. 민주는 지은과 함께 제주도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곳에서 작은 갤러리를 열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고 싶었다. 하지만 돈도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뒷골목에서 오토바이로 물건을 나르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 이상의 돈을 모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내가 도울게. 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민서야, 위험한 일은 하지 마, 제발. 하지만 민서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그녀는 다음 날 오랜 친구이자 뒷골목의 정복꾼인 혁수를 만났다. 혁수는 30살의 한국인 남성으로 민서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란 동료였다. 그는 거친 삶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민서, 이번엔 또 무슨 위험한 짓을 하려는 거야? 혁수가 웃으며 물었다. 민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돈이 필요해. 큰 돈. 언니를 위해서. 혁수는 민서의 눈빛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나도 끼어. 너 혼자 위험한 거 못 보겠어. 그는 민서에게 위험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제안했다. 서울의 한 부유한 사업가가 비밀리에 물건을 운반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민서는 망설였지만 민주와 지은을 위해 결심했다. 알겠어. 하지만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줘. 한편 민주는 지은과 함께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주야, 우리 도망치면 아버지가 우릴 찾을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서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 꼭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위협받기 시작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그녀의 전화기를 추적했고 민주와의 만남을 알아챘다. 그는 민주를 찾아와 경고했다. 내 딸에게서 떨어져.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가족을 망칠 뿐이야. 그의 말은 차가웠고 민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은을 위해 참았다. 민서는 혁수와 함께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한밤중에 서울의 외곽으로 물건을 운반했다. 어두운 골목, 긴장된 공기 속에서 민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민주와 지은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일이 끝난 후 혁수는 민서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걸로 충분할 거야. 하지만 조심해, 민서. 이 일은 끝이 아니야. 민서는 돈을 손에 쥐고 민주를 찾아갔다. 언니, 이걸로 제주도 갈 수 있어. 민주는 돈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서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민서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돈은 위험의 대가였고 그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서의 손에 쥐어진 돈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주에게 돈의 출처를 숨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다. 혁수가 말한 대로 이 일은 끝이 아니었다. 민서는 일이 끝난 후에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민주는 민서의 걱정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은과 함께 제주도행 계획을 구체화했다. 민서야, 우리 셋이 같이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민주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민서는 언니의 낙관적인 태도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서는 혁수로부터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민서, 내가 운반한 물건 그게 그냥 물건이 아니었어. 혁수의 표정은 심각했다. 민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혁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사업가, 그는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어. 내가 운반한 건 위험한 물건이었어.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주와 지은을 위해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올지도 몰랐다. 혁수, 나 어떻게 해야 해? 민서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드러냈다. 혁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일단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민서, 너 연희한테 솔직히 말해야 할지도 몰라. 민서는 고민 끝에 민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생을 탓하지 않았다. 민서야, 넌 나를 위해 그런 거잖아. 우리 같이 해결할게. 민주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무거웠다. 지은의 아버지가 그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고 이제 민서의 일까지 얽히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다. 한편 지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저 민주를 사랑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그는 지은을 방에 가두고 전화기를 뺏었다. 민주는 지은이 연락이 끊긴 것을 알고 불안해졌다. 그녀는 민서에게 도움을 청했다. 민서야, 지은이가 위험해. 우리 지금 가야 해. 민서는 망설임 없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다. 두 자매는 지은의 집으로 향했다. 밤거리를 질주하는 민서의 오토바이 뒤에 민주는 꼭 매달려 있었다. 언니, 절대 지은이를 포기하지 마. 민서가 바람을 가르며 외쳤다. 지은의 집에 도착한 두 자매는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지은의 아버지였다. 너희가 여기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다. 내 딸은 너 같은 사람과 어울릴 자격이 없어. 민서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지은이. 나와.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지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창문에 매달려 울고 있었다. 민주야, 미안해. 민서는 문을 부수려 했지만 민주가 그녀를 말렸다. 민서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지은이를 구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해.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 부모님을 찾아야 해. 민서는 충격에 빠졌다. 그 사람들, 우리를 버린 사람들을 왜?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버렸지만 그들의 힘이 필요해. 지은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그들의 과거를 파헤쳐야 해. 민서와 민주는 부모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부모가 아직 서울에 살고 있다는 단서를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부모는 단순히 가난 때문에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와 민주는 부모를 찾기 위해 서울의 오래된 동네로 향했다. 민주는 옛 기록을 뒤져 부모의 마지막 주소를 알아냈다.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잘 살아. 민서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민주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화내지 마. 우린 진실을 알아야 해. 그들의 부모, 김석훈과 이지영은 성공한 사업가였다. 민서와 민주는 아파트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김석훈이 나타났다. 그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얼굴로 두 자매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민서와 민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를 어떻게 아는 거지? 버린 자식들인데? 김석훈은 두 자매를 집으로 초대했다. 이지영은 거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민주와 민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서는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다. 미안. 그게 다야? 왜 우리를 버린 거야? 김석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20년 전 그들은 큰 빚에 쫓기고 있었다. 그들은 갱단과 얽히며 위험한 거래를 했고 결국 자매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떼어놓았다. 우린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민서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민주는 차분히 물었다. 그럼 왜 우리를 다시 찾지 않았어? 이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린 너희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어. 하지만 우리도 후회했어. 매일 민서는 그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서는 부모에게 지은의 일을 말했다. 우린 언니의 연인을 구해야 해. 당신들이 우리를 버린 대가를 치를 기회야. 김석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울게. 하지만 너희도 조심해야 해. 지은의 아버지.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하나야. 놀랍게도 지은의 아버지와 김석훈은 과거 갱단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였다. 김석훈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과거는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지은의 아버지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민서와 민주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기로 약속해야 했다. 민서와 민주는 지은을 구하기 위해 부모와 손을 잡았다. 김석훈은 지은의 아버지와 만나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협상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는 완고했고 민주와 지은의 관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내 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그는 소리쳤다. 민주는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이는 저와 함께 행복해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석훈은 지은의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다. 결국 그는 민서와 민주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너희가 계속 내 딸을 괴롭히면 너희 부모의 과거를 세상에 공개하겠어? 민서와 민주는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부모는 단순히 빚 때문에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김석훈은 과거 갱단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의 손에는 더러운 돈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서야, 우린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해? 민서는 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린 같이 싸울 거야. 지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두 자매는 이제 부모의 과거와 맞서야 했다. 그들은 지은을 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싸움을 준비했다. 민서와 민주는 부모의 과거를 알게 된 후 혼란에 빠졌다. 김석훈의 과거는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갱단의 돈 세탁을 도왔고 그 대가로 지금의 부를 얻었다.
민서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부모라고.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서야, 그래도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도움은 대가를 요구했다. 김석훈은 지은의 아버지와의 협상을 위해 민서와 민주에게 위험한 일을 맡겼다. 지은의 아버지가 가진 증거를 없애야 해. 그게 너희 연인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야. 그는 민서에게 낡은 창고의 주소를 건넸다. 그곳에 지은의 아버지가 김석훈의 과거를 증명할 서류를 숨겨놓았다고 했다. 민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은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를 위해 그녀는 다시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다. 혁수의 도움을 받아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 지대에 있었다. 어두운 복도와 녹슨 철문 사이로 민서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혁수, 이거 잘못되면 우리 다 끝장이야. 혁수는 씩 웃으며 말했다. 민서, 넌 늘 이렇게 위험한 일을 잘 해냈잖아. 창고 안에서 민서는 서류를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의 부하들이었다. 내가 그 쌍둥이 애구나.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이를 악물고 싸울 준비를 했다. 혁수가 그녀를 도왔지만 그들은 숫자에서 밀렸다. 치열한 싸움 끝에 민서는 서류를 손에 쥐었지만 부상을 입고 말았다. 혁수는 민서를 부축하며 창고를 빠져나왔다. 민서, 괜찮아. 민서는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으며 말했다. 서류는 지켰어. 그들은 간신히 도망쳤지만 민서는 점점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민주는 민서가 다친 것을 보고 오열했다. 민서야, 내가 왜 이런 부탁을 했어? 미안해. 민서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니, 괜찮아. 지은이를 구해야지. 민주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이제 내가 나설게. 더 이상 너 혼자 위험하게 두지 않을 거야. 민주는 지은을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지은의 아버지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저씨, 더 이상 지은이를 가둘 수 없어요. 그녀는 제 인생이에요.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 부모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내 딸에게서 떨어져.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지은의 아버지는 김석훈의 과거를 폭로할 증거를 더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민주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너희 부모를 배신하면 내 딸을 풀어주지. 민주는 갈등에 빠졌다. 부모는 그들을 버렸지만 최근 그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을 구하기 위해선 부모를 희생해야 할지도 몰랐다. 민서는 민주의 갈등을 눈치챘다. 언니, 부모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지만 우린 서로를 지켜야 해.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야, 내가 결정할게. 하지만 우리 함께 해야 해. 두 자매는 지은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김석훈과 이지영을 설득해 지은의 아버지와 최후의 대면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대면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민서와 민주는 부모와 함께 지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장소는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김석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나와 그 사람의 마지막 협상이다. 너희는 조용히 있어. 하지만 민서는 그의 말을 따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지은을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 박철민은 스위트룸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석훈, 오랜만이야. 내 딸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군. 그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이를 풀어주세요. 그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박철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 같은 애가 내 딸을 망쳤어.
너희 부모의 더러운 과거를 세상에 알리면 너희는 끝장이야. 그는 탁자 위에 서류를 던졌다. 그 안에는 김석훈의 과거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다. 민서와 민주는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부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갱단의 핵심 멤버로 사람들의 삶을 망친 장본인이었다. 김석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철민, 제발 우리 딸들을 끌어들이지 마. 하지만 박철민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너희가 내 딸을 건드린 대가야.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박철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주가 그녀를 말렸다. 민서야, 진정해. 우리가 이겨낼 거야? 그 순간 이지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다. 철민 씨, 당신도 깨끗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 갱단의 일원이었죠. 그녀의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이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도 우리와 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지은이를 가두는 건 당신의 죄책감을 덮으려는 거예요. 민서와 민주는 부모의 새로운 면모를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들의 부모는 단순한 피해자도, 단순한 가해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복잡한 과거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저씨, 지은이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지은이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박철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스쳐갔다.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이를 데려가. 민서와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즉시 지은이 갇혀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민주야, 민서. 그녀는 두 자매를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박철민은 떠나며 경고했다. 석훈, 이건 끝이 아니야. 너희 과거는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거야. 이민서와 민주는 부모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부모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와 민주는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그들은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거운 질문이 남아 있었다. 부모의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제주도의 바람은 민서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민주와 지은과 함께 작은 갤러리 앞에 서 있었다. 갤러리는 그들이 함께 만든 꿈의 공간이었다.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여기서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너 없었으면 우린 여기까지 못 왔어.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야. 언니랑 지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부모의 과거,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는 민서와 민주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몇 달 전, 민서와 민주는 부모와 마지막으로 대화했다. 김석훈과 이지영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 그들은 갱단을 떠난 후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딸들을 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너희를 다시 만난 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였어. 이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서는 부모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녀는 부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가족이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어. 민서는 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존중했다. 제주도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민주는 지은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갤러리를 운영했고 민서는 오토바이를 몰며 섬을 누볐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았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갤러리로 찾아왔다. 그는 김석훈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너희가 그의 딸들이지?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해. 민서와 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밝히면 그들의 부모는 감옥에 갈지도 몰랐다. 하지만 숨기면 그들은 영원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아야 했다. 민주는 지은과 상의한 후 결심했다. 민서야, 우린 진실을 마주해야 해. 우리 사랑이 진실한 것처럼 우리도 과거를 숨기지 않을 거야. 민서와 민주는 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김석훈과 이지영의 과거를 세상에 밝혔다. 김석훈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지영은 딸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희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우린 너희를 사랑해. 기자회견 후 민서와 민주는 제주도로 돌아왔다. 그들은 갤러리에서 지은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걸었다. 그림에는 두 자매와 지은이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을 지켰다. 민서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린 버림받았지만 결국 서로를 찾았어. 민주는 동생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그리고 우린 가족이야. 어떤 시련이 와도.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울려 퍼졌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쌍둥이 자매는 세월 뒤에 돌아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충격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실의 힘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